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낙관적인 인사이트와 좀 보수적인 인사이트 두 개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흘러가는 내러티브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월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시계열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현물 ETF 승인이 있고요. 기존에 승인을 안 하고 버팅기다가 블랙록에서 신청하는 순간 갑자기 다 승인이 돼버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밀어주기가 있었죠. 비트코인 거기 연설에도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고, 에릭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런 것들이 흥행을 하고, 뭐 그전에는 오피셜 트럼프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트럼프 임기 중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게 사실 미국채 강매시키는 내용이죠. 글로벌로 미국의 부채를 글로벌로 분산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그 과정에서 지켜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100년 이상 가지 못한다. 보통이 100년 전후로 망하더라. 근데 미국이 지금 그 경계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이나 혹은 인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건 현재로선 중국이죠.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GDP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고, 여기는 내수까지 심지어 받쳐줘.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건 중국이냐 어디냐 미국이냐를 떠나서 미국에서는 탈패권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수명을 연장시키는 호흡기 같은 게 이제 부채를 떠넘기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이랑 부채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를 글로벌로 떠넘기는 거예요. 미란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하는 이 과정, 플러스 여기에 미국의 관세를 올리는 것도 이 이유에서죠. 고관세, 저금리, 저물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빨리 내리라고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낮추라고 하는 거고, 유가를 내리잖아요. 유가를 낮춤으로써 인플레이션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세 올리는 거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미국의 패권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아니면은 영구 집권을 위해서 코인 시장에는 영향을 끼친 게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온 게 지금 조금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DAT 기업이 확산됐죠. 디지털 어셋 트레저리 기업들이 확산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이더질라, 뭐 비트마인 뿐 아니라 뭐만 DAT 한다라고만 하면 올라가는 장세 있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JP모건이 등장했죠. 그래서 최근에 JP모건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격이라 하면 MSCI 제외시키는 이슈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를 떨구려는 공격을 좀 해왔고, 불안성을 좀 강조했죠. 불안함을. DAT 기업의 안전성이 과연 안전한가 아니면은 위험한가에 대한 잣대에 놓여진 상태고, 그게 길게는 2년 안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는 6개월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으나 DAT 기업의 확산과 그에 따른 견제가 이제 있었다. 그리고 제일 이제 핵심은 블랙록에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향후 90 몇 % 이상은 다 토큰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레리 핑크 형님이 토큰화에 대한 시장을 엄청 크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큰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가나 기관의 비축이 늘어나고 있고, 이 대표적인 거는 미국의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 사인했어요. 그리고 타국가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 월가의 내러티브가 이런 식으로 서사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현재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향후에 기록이 남을 거거든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무슨 사태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무슨 빔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뭐가 승인되고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기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 관점에서 이 내러티브들을 쭉 훑어보면은 내가 그동안 좀 너무 보수적으로 봤던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코인 스터디가 말한 고점은 사실 여기잖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으로 150에서 180 정도를 강조를 했었죠. 근데 문득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고점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끝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150에서 180K? 꼴랑 여기 보낸다고? 여기?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고점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인 시장의 내러티브들을 살펴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JP모건의 이슈, 요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왜 JP모건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공격할까? 그리고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기존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운영 시스템을 먼저 보면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져오는 거죠.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비트를 매수해요. 이걸 반복해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구조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조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더 많은 주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이 가능하냐? 해칭 숏을 잡고 더 많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확보, 이 주식이죠. 주식을 확보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위험이야, 무위험. 해칭 숏 잡았으니까 떨어져도 상관없고, 떨어졌을 때 전환사채 구조상 주가 하락 시 더 많은 주식을 받으니까 미친듯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확보할 수 있어. 떨어져도 확보할 수 있고, 올라가도 보유하고 있고, 월가 입장에서는 무위험이죠. 전환사채라는 이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기존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가격이 올라가는 관점에서는 상관없잖아요. 프리미엄이 계속 붙으니까 비트코인 올라가면 내가 계속 찍어내서 계속 투자자들 받고 이렇게 하니까 보유 비트코인 대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월가의 이런 전략으로 보유 BTC 가격 대비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낮아진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역프가 뜬다면, 프리미엄을 먹고 자라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만약에 역프가 뛰면 어떻게 될까? 배당금을 위한 현금 지급 준비금 확보는 했어요. 1, 2년치. 요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만약에 이게 장기 지속되거나 그 양이 늘어난다면 배당금을 충족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돼요. 현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단가보다 현재 가격이 높아요. 주식 가치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주식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여기 유지하면서 프리미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역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 발행도 더 이상 안 될 거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더 많은 주식을 계속 채권자들한테 줘야 될 거고, 신규 투자자에 대한 자금 조달은 안 될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문 닫기 전에 뭐를? 비트코인을 팔아야겠죠? 돈은 줘야 되니까. 주주들은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월가는 이 매도하는 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을 낮은 평단가로 취득 가능해요. 더 싸게. 왜? 채권자잖아요. 해칭 숏도 갖고 있지만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돈 먹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눈에 가시인 거야. 싫죠. 비트코인을 내가 월가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일개 어떤 마이클 세일러라는 한 사람이 비트코인 몇만 개를 사가지고 지네 저렇게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저렇게 비트코인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지 혼자 다 먹으려 그러네, 저 자식? 월가 입장에선 그거예요. 요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겹쳐서 질문과 결론만 볼까요? 왜 JP모건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공격할까? 월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을 낮은 평단가로 취득하려고. 물론 일반화시키는 게 좀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월가가 DAT 기업의 레버리지와 취약점을 공략 중이라면 어쩌면 이게 지금 비트 가격이 약간 눌리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미엄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을 더 싸게 매집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같은 말인 거죠. 이거를 우리는 약간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월가의 매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림이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횡보 혹은 하락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but 시즌 종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봤는데요. 월가 입장에서 내러티브를 쭉 훑어봤고, 현재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냈었냐면, 내가 코인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고점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JP모건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번에 MSCI 관련 이슈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월가의 매집 완료된 시점까지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결과로 나왔거든요. 결론이 이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고점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월가의 매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 두 개가 공존할 순 없냐? 공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있냐? 우리가 방금 어떻게 됐죠? 시간이 끌면 끌수록 어떻게 된다? 고점은 올라간다고 봤었잖아요. 네모박스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계속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럼 어떻게 돼요? 고점이 더 높은 것도 맞고, 그리고 월가의 매집이 완료된 시점까지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도 맞고, 둘 다 충족하는 거는
시간을 끌면서 고점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상 고점이. 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요 상승폭은 더 커질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만 꽂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양쪽 다 생각하고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에 적용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코인스터디에 이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